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권대 힘이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네. 보면 볼수록 짠하죠. 이 자식들 키우느라 일하시느라 정작 본인의 건강을 못 챙기셔서 결국은 참 허리를 또 목, 척추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나 우리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병이 생겨도 최대한 미루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신데요. 네. 특히나 척추 질환은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척추관 협착증 아는 만큼 건강해집니다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더 좋은 병원의 김주원 원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만 특별인가요?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이 네. 됩니다. 네. 김주원 원장님께서 바로 연결을 해드려서 두 분이 얘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다 네. 하시다면 우리 자녀분들께서 전화를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자,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통증, 척추 통증, 특히나 네. 허리 통증 부분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네. 자, 원장님, 저희 흔히 그 허리가 아프면 가장 먼저 허리 디스크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연세 높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어chu간 협착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두 가지가 다른 질환이겠죠? 어르신들이 요즘은 이제 협착증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네. 잘 알고 계십니다. 네. 협착증, 협착이래, 나 협착이란다 병원에 갔더니 하지만 협착증과 디스크는 병 자체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디스크는 뼈 사이에 물렁뼈가 돌출이 되어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질환이고 네. 협착은 신경 주위에 있는 조직이 나이가 들어서 퇴행이 되어서 노화가 되어서 두꺼워지는 바람에 신경을 압박을 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다른 질환입니다. 네. 하지만 증상은 아주 비슷합니다. 네.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네. 사진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네. 보면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협착증은 이제 보통 우리가 MRI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좀 비싸죠. 하지만 비싸지만 협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보이는 빨간 선 안에 하얗게 보이는 게 네네. 신경입니다. 신경. 네. 네. 큰 눈을 뜨고 보시면 네. 하얗게 보이고 안에 점점이 보이는 게 있는데요. 네. 점점이 보이는 게 신경 뿌리가 되고 하얗게 보이는 부위는 물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들은 신경 주머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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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인이 이렇게 크죠. 예. 네. 사이즈가 한 500원짜리 네. 또는 추석 때 보름달 정도 크기. 어. 사이즈가 굉장히 네. 크고 좋습니다. 하지만 네.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의 MRI를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여기 거의 안 보이는데요? 다리 보이는, 없어졌어요. 네. 거의 금음달 수준입니다. 예. 조그맣게 보이는 거죠. 네. 주위에 까맣게 보이는 게 척추를 받쳐주는 인대였는데요. 네. 네. 이 인대가 노화가 되면서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을 하는 바람에 신경 크기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MRI로 정확히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MRI 사진상으로는 어떤지 좀 보여주시면서 네. 계속 부탁드릴게요. 보시면은 척추 MRI를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입니다. 네. 이쪽이 배입니다, 배. 예. 뒤에 하얗게 보이는 게 허리 쪽. 네. 그래서 사람을 우양후를 한 상태에서 옆에서 보면요, 뼈가 이렇게 보이고 뼈 사이에 까맣게 보이는 게 물렁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뒤에 까맣게 보이는 게 신경인데요. 신경이 큰 길을 따고 잘 내려오다가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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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좁아져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네. 협착증이라고 부르고 네. 다른 조건을 줘서 MRI를 찍었을 때 정상 신경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잘 내려오다가 막히는 거죠. 막혔다가 다시 이제 풀어집니다. 막혀서 보이지가 않는 거군요. 이 부위를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우나 가시면은 모래시계. 모래시계 목이 짤룩하죠. 네. 네. 신경이 잘 내려오다가 막혀서 잘 안 내려오다가 다시 잘 내려오고. 네,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협착증을 설명을 할 때 꼭 사우나탕 가시면은 모래시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짤룩하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다들 쉽게 알아들으시거든요. 네. 정상인에 비해서 이렇게 뼈 사이를 받쳐주고 있던 물렁뼈, 까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까맣게 보이는 거는 이미 노화가 되어서 아. 안에 있는 수분이 없어지면 네. MRI상이 까맣게 보입니다. 네. 까맣게 보이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잘 튀어나가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보면 불룩 나온 거 보이시죠? 네네. 예, 뼈 사이에 물렁뼈가 튀어나온 걸 디스크라고 부르고 네. 협착증은 뼈 사이에 물렁뼈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데 뒤에 조직이 인대나 아. 뼈가 이제 두꺼워져 신경을 뒤에서 누르는 경우죠. 아. 이런 경우 협착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교가 잘 되는데 이런 정상인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뭐 병원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분이죠. 네. 예,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 예. 그러니까 예쁜 사람은 별로 없군요. 예, 거의 없어요. 예, 네. 저희 어떻게 병원에서. 찾아내셨네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증상별로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은 저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이제 걸어 들어오는 것만 봐도 차이가 납니다. 아, 아, 그래요? 그래요? 허리 디스크가 급성으로 심한 분들은 이제 심한 분들 사실 뭐 실려오죠. 아, 119나 걸어올 수가 없죠. 예. 또는 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네. 급성으로 주로 옵니다. 네. 허리 디스크는 이제 상식적으로 물건을 들다가 네. 삐끗했다든가 아. 또 심한 경우는 뭐 재채기를 심하게 했는데 또는 네.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디스크가 땅 터지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급성으로 오고요. 네. 이런 분들은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자세가 틀어집니다. 아. 이렇게 털어야 편하니까 네. 자세가 좀 틀어지고 네.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응구주춤해서 들어오죠. 네. 그래서 앉아도 불편하고 서도 불편하고 이렇게 누웠을 때 어느 한 자세를 딱 잡았을 때만 안 아픕니다. 네. 네. 그래서 꼼짝도 안 하려 그러죠. 네. 심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하직 직거상이라고 해서 누워서 다리를 저희들이 들어보면 다리를 못 들어요. 너무 아파서 막 네. 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활동이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주로 오죠. 네. 20대나 30, 40대 오시고 협착증은 이제 반대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옵니다. 협착이라는 병은 상당히 이제 진행이 천천히 되기 때문에 네. 10년, 20년 걸쳐 옵니다. 근데 오. 만성이죠, 만성. 그래서 아유, 내가 뭐 아픈데 원래 신경통이지, 뭐 원래 그렇지, 뭐 이러시다가 이제 점점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네.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허리를 필려면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니까 또 네. 구부러지고 아. 악순환이 반복이 네. 되거든요. 네. 근데 꼬부랑 할머니 뭐 이런 말 나오듯이 허리가 구부러지죠. 좀 심한 협착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이런 분들은 디스크랑 다르게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면요 아주 다리를 잘 듭니다. 어. 안 걸으면 편해요. 협착증 환자분들. 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예, 계시는 더 의자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걷기만 하면은 다리가 땡기니까 네. 예, 아이고 그러시죠. 네. 참 일을 하지 않고 네, 공주처럼 여왕님처럼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허리가 좀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 특히나 어머님들은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너무 좀 심할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네. 조기수를 받으셔야죠. 네, 오늘 네. 이제 우리 이 시간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텐데 어떤 치료법이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만성 질환인데요. 참 불행하게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주 병이 좀 진행이 되었을 때 주로 오십니다. 네. 네. 예, 병원에 오셔서 제가 이제 진찰을 했을 때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습니까?라고 하면은 못 걷겠다. 네. 내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시간을 잘 걸었는데 네. 네. 지금은 10분을 걸으면 쉬어야 된다. 네. 딱 그게 주증상입니다. 네. 그럼 쉬었다가 한 5분, 10분 쉬면은 또 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네. 걷다가 쉬었다가, 걷다가 쉬었다를 반복을 하는 증상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인데 검사를 했을 때 다행히 중증이 아닌 경미한 협착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운동이나 네. 아. 또는 이제 가벼운 약이나 이런 거를 처방을 하게 되죠. 네. 운동하십시오, 어르신. 뭐 약 좀 드십시오. 협착에 관한 초기 협착에 관한 약들은 있거든요. 네. 약을 좀 처방을 하고 네. 만약에 이제 그걸 했는데도 잘 안 듣는다든가 네. 또는 검사를 했는데 협착이 좀 진행이 되어서 조금 심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진행이 되면 이제 신경근 치료술이라고 해서 척추관 협착으로 인해서 눌려 있는 신경 뿌리를 네. 주사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신경근 치료를 하고 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뭐 신경을 자르고 붙이는 게 아니고 네. 신경 주위에 요즘 이제 하는 최신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신경을 좀 이렇게 안정을 시키는 치료법이고 중증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또 수술하면은
또 마취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부위 마취, 네. 수술하는 허리만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치료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전화가 굉장히 많이 걸려오고 맞아요. 있어요. 네. 마침 전화 연결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전재중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4세고요. 네. 예. 저희 척추가 한 30년 전에 그 스레트 지붕에서 한 4m 전에 밑에 떨어졌습니다. 아유, 예. 네네. 그래서 기절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 척추가 이렇게 나중에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5번 척추가 한쪽으로 약간 좀 찌그러졌습니다. 아, 네네. 예. 이게 그때 그 제대로 된 병원 다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해보려 했는데 별 재간이 없다고. 네. 네. 그래서 30년을 지금 지내왔는데 지금도 이제 한 1, 2분 정도만 이 허리를 구부려도 또 짐을 좀 들고 다니도 척추가 이게 아파서 예, 나이가 들수록 이제 시간이 더 짧아지네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때 이후에 또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동안에 근방에 다니는 그 정형외과 네. 웬만한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어가지고 얘기해봤는데 무슨 뭐 그걸 빼가지고 두들가지고 똑같이 해서 넣겠느냐고 뭐 그냥 대책이 없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다른 대책이 없는가 선생님께 좀 여쭤보려고요. 네,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그, 같아요. 예. 네. 30년 전에 이렇게 낙상을 하시면서 척추뼈가 골절이 됐다던가요? 골절은 아니고요. 예. 한쪽으로 산이를 보니까 이게 네모 이게 만드는 그게 한쪽에 약간 좀 기울어졌다. 그 뼈가 쉽게 말해서 이제 짜부러들었다는 예, 이야기를 예. 하던가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치료를 하셨을 테고 예. 지금 점점 요즘 최근에 사진 찍어 보면은 스님 생각에 더 기울어졌다는 생각이 드세요? 더 기우는 게 아니라 아픈 속도가 더 아, 이제 통증이 더 오고 예. 예, 아마 그러면은 사진을 다시 찍어 보면은 예. 훨씬 더 기울어졌을 겁니다. 아. 기울어져서 혹시 다리 쪽은 괜찮으세요? 예. 허리만 불편하십니까? 예.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에게 과거에 변형이 된 거죠. 외상으로 네네. 인해서 네네. 이제 떨어지면서 척추뼈 자체가 변형이 된 거를 원래대로 복원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으면 네. 원래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진 뼈를 들어 세워서 맞춰주면 되죠. 이제 기구를 네. 써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그럴 정도가 할 정도가 아니고 시기가 지났다면은 그 부위에 통증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는 주사 방법을 쓰면은 의외로 효과가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치료를 해보셨습니까? 그 근방에서 이제 그 척추나 무릎 관절 그런 데 맞는 주사가 있다고 예. 맞아보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래요. 그냥 사세요. 그거는 아이고. 아니고요. 제가 네. 볼 때는 그 주사가 아주 의외로 별것도 아닌 주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과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어르신. 근데 선생님 그 신경을 이렇게 죽여버릴 수는 없나요? 그 아픈 거기 있잖아요. 그거 마지막 순간에는 신경을 죽이는 치료도 하긴 합니다.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데요. 예. 왜 죽입니까? 아니 이제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걸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치료를. 예, 한번 방법이 해보십시오. 있나요? 그 제가 권하는 주사 방법이 있거든요. 안 해보셨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의사 한마디에 낙담하는 게 환자의 마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한마디에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치료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전문가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내가 혼자 그냥 이거지 않을까 저거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보다는 네, 좀 병원을 좀 찾으셔서 어떤 진단이 또 내려지고 거기에만 또 치료법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빨리 생각되는데요. 문을 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막상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척추관 협착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다행히도 아직은 경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치료를 이제 진행이 됩니까, 원장님? 봤을 때 경미하다는 거는 이제 흔히 협착증은 주증상이 가다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1시간 나는 걷다가 쉽니다 그러면은 그건 환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 예. 조금 저도 환자한테 저도 1시간 걸으면 쉬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30분, 20분, 10분 점점 줄어들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네.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경미한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이렇게 집에 마누라랑 손잡고 뭐 30분은 산책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네. 그렇게 심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네. 이게 본인이 느끼죠. 아, 조금씩 줄어든다는 게. 네. 네. 그러면 이제 경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약물 치료나 네. 운동 치료를 하면은 훨씬 좋아집니다. 네, 저희가 좀 자료를 보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네.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척추관 네. 협착증 정상적인 모습이고 네.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이제 정상인의 신경 네. 모습이죠. 네. 병원에서 상당히 정상이고요. 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조금 이제 나는 걷기 불편해서 병원에 왔다고 하시는 분들 찍었을 때 이 네. 정도 신경 크기가 보인다고 했을 때는 정상인보다는 작지만 네. 그렇다고 굉장히 심한 사람보다는 신경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경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네.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고 네. 뭐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싶을 정도의 협착이 심한 분들은 이제 중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경미한 분들은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그 외에는 이제 신경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어쨌든 네. 어르신들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병원에 오셨기 때문에 네. 네.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약 드세요, 뭐 물리치료하세요, 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 증상에 대해서 통증을 없애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신경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음. 신경이 어쨌든 눌려서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오셨기 때문에 네. 다리를 안 불편하게 신경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네. 이제 신경근 치료가 있고 신경 성형술이 있고. 아. 신경근 치료와 신경 성형술. 예, 그렇습니다. 네, 마침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인 거죠, 지금. 신경근 그렇습니다. 치료술과 신경성형술은 네. 어떤 예, 이제 신경근 방법인가요? 치료는 이제 저희들이 MRI를 찍은 다음에 이분의 협착이 정확하게 어느 부위라는 걸 확실하게 안 다음에요.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영상 장치 엑스레이죠. 네. 네.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그 부위를 정확하게 이제 찾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바늘이거든요. 네. 네. 그 신경에다가 주사를 놓을 바늘입니다. 꽤 크지만, 네. 뭐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안 보여줍니다. 큰 바늘이 들어오는데 손을 숨기고 네. 이제 약을 뿌려보면, 네. 이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가 이제 신경이 있는 부위입니다. 아. 그래서 네. 완전하게 여기가 확실하구나라고 네. 이제 본 다음에 이 주사 바늘을 통해서 약을 쓰면 통증이 뭐 언제 아팠나 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좋아지죠. 네. 네. 이거 쉽게 하는데 말- 사진을 보면서 하는 시술이 한 5분 정도? 아, 5분이요? 5분 정도면은 끝납니다. 네. 네. 일단 쉽게 말하면 주사요법이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리해서 한 번 더 네, 그래서 설명 이제 뭐 부탁드릴게요. 감기가 들거나 몸살이 났을 때 병원에 가시면 엉덩이 주사 맞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주사를 맞으시고 곧바로 이제 일상적으로 복귀가 가능해요. 네. 뭐 주부분들이면 집에 가서 살림도 사시고 아, 바로. 직장인들이면은 나가서 다시 바로 일하러 가셔도 되고. 해서 복귀를 하시고 네, 네. 병원에 뭐 오래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휴가 낼 이유도 그날 없겠네요. 휴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날 왔다 그날 가시는 거니까. 휴가도 좀 내면 좋은데 핑계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는데 네. 시간이 가니까 또 불편합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 네. 그런데 이런 증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신경근 치료술만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진행이 되고 신경근 치료를 계속 할 수 없는 분들, 네. 좀 약간 진행된 협착증 환자분들에게는 요즘 하고 있는 신경 성형술이라는 걸 합니다. 네. 우리 몸의 꼬리뼈는 척추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네. 꼬리뼈에. 그 꼬리뼈에 굉장히 가는 관을 이용해서 주사를 넣어서 정확하게 신경이 눌려 있는 협착이 있는 부위에 네. 약을 쏘면 네. 그 눌려 있는 신경이 이제 주위에 염증도 없애고 네. 부어 있는 신경도 좀 가라앉히는 안정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치료법 요즘 매우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자, 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도 못 믿으시는 분들 계시죠? 네.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보시죠.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바늘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네. 척추에 이제 도달을 했고 하얗게 보이는 게 유착 조직입니다. 아. 떼죠, 떼. 신경 네. 주위를 싸고 있는 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서 이제 우리가
저는 유착을 없애는 약물을 투여를 하면 네. 지금 보시면은 투여가 됐고 주위에 있는 유착 조직들이 사라집니다. 네. 사라지고 빨갛게 보이는 게 신경이거든요. 네. 신경이 보이고 다시 약을 투입을 하면은 이제 부어있던 신경이 가라앉습니다. 부종이 없어지는 거죠. 네. 가라앉으면서 이제 신경 쪽에 있던 통증이 매우 호전되는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약이 오래 가도록 그 네. 약을 써주면은 신경 주위에 약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효과를 좀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제 치료법이 됩니다. 네. 지금 부어 있는 신경이 가라앉는 장면이고. 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신경 성형술도 신경근 치료와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네. 시술하시는데 걸린다는 시간 한 15분, 20분 걸리고요. 네. 간단한 거기 때문에 오늘 하시면 오늘 집에 가십니다. 보통 어. 2시간 정도 병원에 계시고 네. 집에 가시면은 평소 하시던 이제 일상생활의 일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매우 가는 1mm 정도의 아주 가는 카테트를 쓰기 때문에 네. 내 정상 조직 손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도 전신 마취를 안 하고 그 바늘 들어가는 자리만 간단하게 국소 마취를 하니까요. 아, 네. 마취에 대한 부담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하면 협착증 환자나 오랫동안 허리가 아픈 어르신들이나 또 뭐 젊은 디스크 환자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이고요. 네. 만약에 또 이제 수술을 어쩔 수 없이 했던 분들에게도 수술하고 다시 이제 아프다든가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신경성형술은 매우 효과적인 거죠. 네. 네. 자, 신경성형술의 특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원장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지금 아래로 전화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서 난 정말 이게 신경성술 해야겠다 또는 신경근 뭐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전화가 연결된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연결해 볼까요?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30대고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친정어머니께서 아프셔가지고, 네. 네, 옆에서 제가 지켜보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네. 전화를 드렸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직접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어머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말씀하시죠. 예. 처음에는 이제 허리가 아프시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좌측 허벅지 바깥쪽이 땡기다고 하셨거든요. 네. 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 아픈 부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걸음도 이제 오래 걷지 못하시고, 네. 조금 걷다가 아프셔서 쉬었다가 또 걸으셨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걸음도 그렇게 걸으시거든요. 어머니 연세는 지금 어떻게 되세요? 네, 70대 중반이시거든요. 네.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예, 지금 이분이 이제 오늘 하고 있는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거죠. 네. 예, 가다가 쉰다. 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점점 내려오고 네. 지금 이제 엉치에서 허벅지, 종아리까지 내려오고 조금 가다가 쉬어야 된다. 네.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딱 보기에도 이분은 협착증이다 이렇게 딱 진단이 나는 거죠. 네. 연세가 70대라고 하시니까. 네. 예, 그래서 어머니는 협착증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협착증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따로 치료를 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약도 뭐 이렇게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 주사만 이제 맞으신 거예요. 네. 저기 이제 허리에다가 주사를 아주 짧은 시일 내에 자주 맞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신경 쪽에 맞는 주사가 자주 맞다 보면 염증이라는 게 오면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이 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주사는 자주 맞는 건 안 좋은 것 같고요. 좀 약을 드시고 약을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주사는 적어도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맞는 게 네. 좋으세요. 자, 지금 마지막에 상담하신 분의 어머니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 같은데 네. 중증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앞서 설명해 주신 그런 방법 외에 다른 좀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중증의 협착증 분들은 본인들이 아세요. 이젠 수술해야지. 근데 막상 이제 수술을 하려니까 마취를 해야 되는데 네. 연세는 높고 네. 대개 우리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혈압이나 당뇨는 다 갖고 계시거든요. 네. 네, 네. 내가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수술을 해도 될까? 네. 이런 좀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일 불안한 거는 내가 전신마취로부터 못 깨어나면 어떡할까라는 불안이 제일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수술, 예를 들어서 이런 협착증 정도 수술은 전신마취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허리만 마취를 하고 네.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마취해서 안 깨어난다는 이 부담감에서는 이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것도 그게- 자료가 있죠, 네. 원장님. 예. 네. 수면 부위 마취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른 수면 부위 마취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수술 부위 하반신 마취입니다. 아, 네. 예. 마취를 하고 수술하면은 사실 좀 소리가 들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의사들이 뭐라 그러고 네. 소리가 따가닥따가닥 나고 그래서 이제 재워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워드린다고 해서 수면이란 말을 씁니다. 아, 네. 예.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하죠. 산모들이 출산할 때 무통분만 네. 네.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산모들이 이런 마취를 하고 애를 놓으면은 무통분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허리도 수술 부위에 마취를 간단하게 하면 훨씬 편한 거죠. 어르신들이. 그렇군요. 예. 자, 이 수면 부위 마취의 특징이 또 있죠. 자료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전신 마취가 아니니까요. 네. 네. 내 의식은 깨어 있는 거죠. 네. 전신 마취가 아니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는 부위를 마취를 하니까 수술하고도 허리가 통증이 없습니다. 네. 네. 이게 보통 왜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수술을 하면 환자가 하고 뭐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척추 수술에서 부위 마취를 하고 수술하신 분들은 수술 안 한 분 같아요. 아주 네. 멀쩡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호자분도 놀래요. 수술 안 한 줄 알고. 네. 그래서 수술하고 허리 통증이 없습니다. 상당히 좋죠. 아,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신 마취가 아니다 보니까 내과적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 혈압, 당뇨는 네. 기본으로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방송에도 와파린 말씀하시는데 가능하고요. 네. 그런 고령자도 이제 수술이 가능해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수술하면서 뭐 의식이 깨어 있으니까 네. 저랑 대화도 같이 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아. 네. 예, 걱정 마세요. 예,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언제 끝나요? 뭐 네. 이렇게 예, 여쭈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예, 이제 마취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 허리 수술할 부위에 이제 국소 마취를 하는 거죠. 정확한 용어는 부위 마취를 합니다. 네. 네. 부위 마취를 해서 마취라고 이제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술을 시작해도 어르신이 이제 깨어 계시죠? 네. 깨어 네. 계시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수술을 해도 전혀 통증은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아프지 않냐 그러는데 전혀 안 아픕니다. 아. 아프면 마취가 아니죠. 네.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은? 간단한 수술은 4, 50분이고요. 아. 네. 좀 오래 걸려봐야 1시간 반, 어, 2시간 정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유익한 말씀해 주신 분 척추 질환의 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더 좋은 병원의 우리 김주헌 원장님께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속이 시원해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방송 이후에도 상담이 이루어지니까요. 적극적으로 아래 나가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치의 권대희였고요. 네. 이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